네, 9주차 2강입니다. 2강에서는 개정 누리 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 과학 활동을 위한 교수 매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2019년도 개정 누리 과정이 다시 이제 재정입됐죠. 그래서 이런 개정 누리 과정에서 과연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환경 구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 제시한 과학 영역의 환경 구성 방향. 자, 제일 첫 번째로 과학 영역을 융통성 있게 배치하자라는 것들이 첫 번째 제시 방향입니다. 자, 이 말은 과학 영역을 좀 융통성 있게 해라. 한번 고정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고수하지 말자. 고정화된 것이 아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개정 누리 과정으로 들으면서 과학 영역이 조금 더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배치되자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얘기는 영역 간의 통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미술 영역 간의 통합, 그다음에 과학 영역과 사케이 놀이 영역 간의 통합,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영역 간의 통합이 바로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의 자발적인 과학 활동을 위한 과학 영역은 한마디로 유아의 다양한 과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런 과학 영역, 공간을 융통성 있게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아가 진행하는 과학 활동의 주제라든지 또는 과학 내용 또는 과학 활동의 범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영역과 통합된 공간으로 함께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작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아에 따라서 유아의 흥미, 과학 활동의 흐름에 따라 과학 영역을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조금 더 조정해라 라는 얘기죠. 자, 다음 예를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과학 영역 융통성 있게 배치를 할 수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 과학 영역과 음률 영역을 통합해서 소리와 관련된 실험을 하고 실제로 이런 소리를 과학 원리를 알게 된 것들을 적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 소리를 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과학 영역과 음률 영역 간에 이제 넓게 통합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구성의 방향은요. 자, 과학 활동 공간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하자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 활동을 과학 영역에만 비치하지 말고 놀이 인원수를 제한하거나 또는 활동 공간이 좁아서 과학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유아 중심 과학 활동이 아니다. 그쵸?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유아의 이런 활동 흐름을 흐트러뜨리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 활동 공간을 폭넓게 적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사는 유아의 이런 과학 활동의 흐름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찰을 한 후 좁은 공간이 과학 활동의 방해 요소로 판단되거나 좀 더 넓게 해줄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된다면 유아가 좀 더 넓은 공간이 또는 필요하다고 스스로 선생님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또는 우리 저기까지 공을 굴려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자발적으로 요청을 할 때라든지 했었을 경우에 뭐 어떤 공간에도 좀 허용해 주자라는 거죠. 때로 교실 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로켓을 발사했을 때 이제 위에까지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교실 바닥 누워서 불어서 공을 굴려본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교실에 이런 다양한 벽, 천장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유아의 관심이 적은 조금 자료나 공간들은 조금 더 치우고 가구의 배치를 달리 하거나 이동해서 좀 더 유아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활동 공간을 넓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사진과 같이. 그래서 교실에 이런 천장이나 바닥을 활용해서 좀 과학 활동의 공간을 폭넓게 한다면 조금 더 심화 확장된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학 영역 환경 구성의 방향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활동을 유아에게 주도권을 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아 중심, 유아 주도권을 가진 과학 활동 공간을 배치하자.
자, 유아교사는 유아의 과학활동의 흐름을 좀 잘 관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아가 스스로 공간을 좀 배치하거나 또는 뭐 공간 자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었을 때 유아는 교실 전체가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바로 나만의 공간이구나, 자신의 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과학활동이 진행될 경우에 어떤 유아는 좀 조용한 혼자만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활동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구성이 좀 더 지나치게 바뀌는 것을 좀 싫어하는 민감한, 예민한 아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개별 유아의 특성에 따라서도 네, 적절하게 허용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활동이 좀 소집단으로 진행되는지 또는 개별 활동으로 진행되는지 등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유아가 과학 활동 공간의 배치를 좀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좀 유아 중심,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 실험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공간으로 좀 이동해서, 그쵸? 무게중심 잡기 실험을 하는 아이들, 그쵸? 과학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바닥에서 나는 해볼 거야 해서 교실 바닥으로 이동해서 자신이 만든 공을 입으로 굴려보는 유아. 그래서 유아가 원하는 공간에 좀 주도권을 좀 던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외의 이런 과학활동 공간까지도 허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유아가 과학놀이를 하다가 좀 스스로 찾아내는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우연히 발견한 공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책상 밑이라든지 어두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모서리, 벽 끝에 모서리에 뭔가 지지하고 활동한다라든지 이렇게. 또는 뭐 그 화장실 또는 실내의 어떤 공간 또는 그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뭔가 발견한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과학에 굉장히 심취된 아이일수록 이런 공간을 잘 캐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발견해서 거기서 과학 활동을 허락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과학 활동을 심도 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찾아낸 공간을, 발견한 공간을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 과학 활동은 좀 더 심화, 발전된 활동으로 확장됩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사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교실 외에도 실외 놀이터라든지 체험 학습장이라든지 또는 네, 현관 입구, 복도, 뭐 그 교실과 교실 사이에 여유 공간, 그쵸, 공유하는 공간, 이동 공간, 계단, 뭐 다양한 곳에서도 유아의 과학 활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허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계단이나 강당 등의 공간은 이동, 공유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아들에게 공간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 이 넓은 공간에서 과학 활동할 수 있구나. 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로운, 허용감, 뭐 이런 자신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각과 관점이 좀 더 재해석돼서 유아들에게 특별한 과학 활동의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면대를 이동해서 네, 물질의 상태 변화 실험을 하는 유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깥놀이에서 꽃을 다양하게 탐색하는데 꽃을 이제 이렇게 찍어봐서 그쵸, 꽃에서 나오는 이런 그 꽃의 색소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탐색하는 활동. 그다음 교실 벗어나서 그쵸, 네, 이동 공간에서 교실에서 만든 비누 액체를 외부 복도로 나와서 또는 맞죠? 또는 이렇게 그 옥상 이런 공터에서 비누 방울을 만든 걸 불어봐서 활동을 하는 아이들. 이렇게 얼마든지 의외의 공간에서도 과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과학 활동을 위한 교수 매체를 어떻게 적절하게 지원하는지와 관련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 과학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과학 자료와 도구는 아무래도 유아의 발달 수준, 그 다음에 그들의 연령, 네, 그 다음에 활동의 이런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르게 제공하셔야 됩니다. 다음, 과학 실험 도구나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미리 좀 살펴보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요소를 좀 미리 제거하거나 또는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자료와 도구는 일반적인 것과 활동의 주제에 따라서 매번 조금 더 넣었다가 빼었다 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공해 줘야 되는 것들을 좀 구분해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과학 영역에서 일반적인 자료와 도구를 사용할 때는 교사와 같은 자료를 하더라도 유아가 사용하고자 하는 뭔가 목적이 다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거나 하면 그것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사가 이럴 때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과학의 활동의 이런 목적, 주제, 흐름에 맞다면 그것들에 맞게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격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나 도구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유아가 좀 다루기 어렵거나 좀 더 이런 도구의 수가 부족해서 기다려야 하거나 활동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아예 이런 과학 활동의 흥미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자료나 도구의 수를 유아 수만큼이라든지 또는 충분히 제공을 해서 한정된 자료와 도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아들이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교과서에 제시한 적절한 교수 매체입니다. 자, 일반적인 도구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손전등 거울부터 자석부터, 뭐, 다양한 자석, 뭐, 쇠구슬, 그 다음 스포이드, 분무기, 나침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런 측정을 위한 도구 같은 경우는 길이 측정, 무게 측정, 부피 측정, 시간 측정, 온도 측정에 따라서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될 수 있겠죠. 측정,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목공 도구, 그쵸? 목공놀이 상자부터 뭐 드라이버, 나사, 볼트, 너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제시될 수 있고 특수 도구로는 좀 뭐 현미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현장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만원경, 디지털 카메라, 녹음기, 청진기 다 포함되겠죠. 자, 일반적인 거. 그렇죠? 흔히 늘 사용되는 거. 종이, 연필, 견출지, 신문, 오핀, 클립, 스프링, 집게 이런 것들은 늘 좀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들. 그 다음에 고무줄, 이쑤시개, 뭐 수세미, 빨대, 테이프, 연봉. 흔히들 우리가 일상생활 도구라고 하죠. 볼 수 있는 것들.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로는요. 동식물, 곤충, 도감이라든지 표본, 과학과 관련된 게시물, 과학 도서와 같은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그림, 사진 자료, 시청과학 자료, 동식물 기르는 이런 세팅된 이런 자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런 세 번째 과학 활동을 위한 교수 매체에서 과학 활동을 위한 교수 매체 지원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 여러분들 과학 영역에서 일반적인 자료와 도구를 활용할 때 교사는 같은 자료를 하더라도 유아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자료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루기 어렵거나 수가 부족해서 활동이 지연되거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충분히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서로 나누어 쓸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 함께 쓰고 함께 정리정돈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좀 흥미있는 교수 매체들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실물 자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매라든지 과일, 자연물 등 실물 자료를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흔히 이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솔방울이라든지 버섯 만지고 냄새 맡고 오감각을 다 활용할 수 있겠죠? 매실 이런 거 좀 독특한 것들을 좀 제공하시는 것들이 아이들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식물 자료로서 이제 개운죽을 관찰하는 유아의 모습 보이고요. 옥수수 관찰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도 보이죠. 그 다음에 동물 자료로는 장수풍뎅이 관찰을 할 수 있게끔 장수풍뎅이 이제 기르기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이제 소리의 강도를 이제 측정해 보는 아이들. 지금 이거 태블릿 PC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 재료들. 그다음 자석의 힘을 비교해 보는 네, 이런 거 일반적인 도구 기계. 측정을 위한 것도 저울을 이용해서 얼음의 질량을 측정해 보는 거. 그러니까 면봉을 이용해서 손가락 뼈를 실제로 구성해 보는 거. 이러한 면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구조화된 걸로 다양한 실험 재료들로 사용될 수 있죠. 그다음 비닐 장갑을 이용해서 우유를 담아 짜보는 실험을 하는 애들. 그쵸. 비닐 장갑 역시 네,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죠. 신선하죠, 여러분? 그다음 일상 도구를 활용해서 과학 실험을 하는 유아들.
그쵸. 뭐 거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그쵸. 여기 보시면은 그 과일 인제 이 돌리는 기계 그다음에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이기 해서 얼음 녹여 보는 거 그다음에 착즙기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얼음을 실제로 올려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안전을 위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이렇게 목공 장갑에다가 비닐장갑을 끼고 실제로 오징어를 해부해 보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교수 매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개정 놀이과정에서는 기존의 교수 매체를 좀 새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유아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지고 놀던 이런 흥미 영역별 또는 생활 주제별로 교수 매체를 좀 더 창의적으로 과학 활동에 활용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아교사는 유아가 기존의 매체를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좀 하시고요.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과학 활동에 적용하는 것들을 유아들에게도 허용하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체 종류별로 구분한 자료의 구성의 샘플이 됩니다. 같은 종류끼리, 그 다음에 실물 자료, 그 다음에 네, 이런 같은 재질끼리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과학활동입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과학활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